자, 안녕하십니까. 강사 맹구 이창훈입니다. 웰컴 투 도덕, 웰컴 투 똥떡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은요, 고절 도덕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하다는 게 영어 수학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파트고요. 무조건 문제로 연결되니까 제 강의만 이번 시간에 한 15분, 20분 정도만 잘 들으시면 한두 문제는 무조건 맞는 겁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제 10강이고요. 2단원 중에서 중단원 첫 번째 소챕터 넘버 3. 이번 시간의 제목은 사회 정의의 의미와 기준인데요. 복잡해, 이미 정의라는 거 뭔가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공정하고 올바름이다. 공정하고 올바름, 이런 게 바로 정의의 개념이었고, 시험 문제로 잘 연결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 한데, 각자가 노력한 만큼 이걸 가져가야 돼. 우리가 뭐를? 몫을. 각자가 노력한 만큼의 몫을 나누어 가지는 세상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인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죠. 어쨌든 제일 먼저 뭐 들어갈 거냐면 우리가 사회 정의의 구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고 하는 건데 사회 정의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갈라집니다. 형식적인 정의가 있고요. 실질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인 정의가 있고요. 절차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좀 구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 왜?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정의는요, 여러 가지로 좀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의가 있고요. 형식적인 정의가 있고요. 아, 저 사람은 좀 형식적이야. 야, 너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를 서로 친구끼리 사귀어. 우정도 형식적인 우정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인 우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공부도 형식적으로 끄적끄적 하는 게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고. 자,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형식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실질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만약 출제자라면 형식적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충분히. 그게 또 중요할 때도 있어, 형식적인 게. 어느 정도 형식이 또 중요할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시험하고 연결되는 거는 뭐냐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거. 그 다음에 결과적 정의라는 게 있고 절차적 정의라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과적 정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를 중요시합니까? 말로는 과정, 절차. 따라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바로 들어갈게요. 자, 사회 정의의 구분인데요. 여기 들어갈 게 뭐냐면 형식적 정의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형식적 정의라는 게 있고 실질적 정의라는 게 있어. 어렵지 않잖아요. 형식적인 정의가 있고 실질적인 정의가 있는데, 형식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식적이야. 따라서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차별성을 고려한다.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시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가 100m 달리기 라인이야. A라는 친구하고 맹구하고 영구하고 100m 라인에서, 자, 여기가 이제 도착 지점이야. 열땡 달려간다 이거야. 그런데 기존에 맹구하고 영구인데 맹구는 100m를 10초에 뛰어. 대단하죠? 근데 영구는 100m를 1분에 뛰어. 1분. 자, 그러면 맹구는 100m 10초고 영구는 100m 1분이면 누가 이깁니까? 항상 누가 이겨? 항상 위너는 누구야? 항상 위너는 맹구고 항상 루저는 영구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이냐 이거야. 이거를 만약에 경제 쪽으로 연결해 볼까? 맹구는 능력이 있어. 연봉이 100억이야. 에? 열받네 갑자기. 근데 영구는 연봉이 500만 원이야. 500만 원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큰 돈이긴 하지만 연봉이 한 달이 아니라. 자, 제가 지금 어처구니 없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형식적 정의는요, 맹구가 100m 10초, 100m 1분. 맹구는 연봉이 1억이고 얘는 1000만 원이야. 쉽게 가자고? 그러면 그런 건데, 그럼 똑같이 이거를 100m 달리기로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이 출발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형식적 정의입니다. 형식적 정의. 이런 거를 선거로 이야기한다면요,
누구나 1인 1표야. 문제 있습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뭐 나빠요? 아니잖아. 누구한테나 한 표를 주는 거. 똑같이 양반도 한 표, 쌍놈도 한 표, 노비도 한 표. 누구나 원했던 거 아닙니까? 1인 1표. 이런 게 형식적 정의야. 따라서 형식적 정의라는 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뭐 빈부격차라든가 양극화 문제,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사는 이런 어떤 뭐 부의 불균형,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이거는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이 길어졌네요. 우리가 똑같은 출발, 100m를 뛰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출발의 선상에서 뛰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거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어. 아니 네가 못 뛰는 거잖아. 네가 능력 없는 거잖아. 참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많죠. 요즘 보면은 그래 할 말 없어. 그래요. 내가 능력 없어. 나 원래 못 뛰어. 나 원래 공부 못 해. 원래 우리 집 못 살아. 나 원래 못 배웠어. 아 이거는 정말 건강한 세상,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좀 가진 자의 논리. 야 똑같이 출발했잖아. 뭐가 문제 있냐고. 이게 형식적 정의야.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얘는 항상 윈이고 얘는 항상 루지야. 항상 져. 이거는 건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항상 지는 사람들. 뒤에서 계속 반복되는 개념인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롤스의 정의론, 롤스라고 하는 사람 이번 시간에 시험 문제 포인트인데 롤스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최소 수혜자, 미니멈, 가장 적게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고치면 사회적 약자야. 항상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무시하거나 아이 니들은 능력 안 되니까 꺼져. 아유 니들은 찌그러져. 너희들은 그냥 포기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좀 배려를 해주자는 거지. 이 사람들 배려해준다고 얘네들 못 이겨. 뭐 이기고 못 이기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네들 좀 배려해줘.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형식적 정의는 여기에서 똑같이 출발하는 게 형식적 정의라면 실질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질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A와 B가 있어. 결승점이야. 맹구가 10초고 1분이야. 그러면 B를 어디서 출발시키는 거야? B를 여기서부터 출발시키는 거야. 그래도 진짜는 A가 이겨. 그렇지만 B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주자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 능력이 딸리니까, 너무 경제력이 없으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좀 얘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니까 좀 이 얘에 대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 최소 수혜자, 가장 적게 혜택을 받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좀 더 배려를 해주자. 여기서부터 출발시키자. 그래도 물론 얘가 더 빨라. 얘가 이기지만 얘를 좀 더 배려해주자. 이렇게 해주자는 게 바로 우리가 실질적인 정의야. 즉 이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는 거,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거, 이런 어떤 차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주고 인정해주자는 거지. 자, 됐습니다. 이미 끝난 건데 이번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 다 말씀드렸어. 사회적 정의의 구분은 뭐냐면 형식적 정의가 있고 실질적 정의가 있어. 결과적 정의가 있고 절차적 정의가 있는데 이거 두 개부터 하고 이거 하고 할게요. 형식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출발점에서 그냥 출발시키는 거야. 그냥 뭐가 문제 있어?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1인 1표. 아니면 달리기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시키자는 거죠. 똑같이. 이런 게 형식적 정의야. 충분히 이해 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실질적인 정의는 뭐다? 실질적인 거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힘든 점, 그 사람의 어떤 아픈 마음, 그 사람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주자는 거죠. 차별성을 고려해주고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이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돈을 연봉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뭐 극빈층 돈이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세금도 적게 내게 하면서 오히려 뭐 돈을 좀 도와줘. 예를 들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무위탁 노인이라든가 뭐 굉장히 심한 중증의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요즘은 돈을 좀 보조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따라서 실질적인 정의, 개인의 사정, 그 차별적인 상황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자는 거죠. 이런 가장 대표적인 거. 세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무슨 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내게 한다. 무슨 세? 누자로 시작돼. 누자. 요즘은 전기세 같은 경우도 이 세금을 내죠. 두 번째 자는 그렇죠. 누진세. 오바죠? 시험 잘 나옵니다.
어쨌든 누진세 이런 거는 실질적 정의를 반영하는 거죠. 누진세가 뭐예요? 죽어라 외웠어. 나중에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인가. 누진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요즘은 전기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죠. 전기를 어느 정도 이상 쓰면 우리가 세금을 요금 부과를 많이 시켜버리는 거. 조금 쓰면 조금 하는 거. 누진세율. 자,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는 간단히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적인 정의가 있고 절차적인 정의가 있어. 이거는 뭐가 더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더 좋다 할 수 없지만 위에 있는 거는 일단은 실질적 정의의 포인트를 보통 맞춰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다음에 결과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는 뭐 이게 나쁘다 이게 좋다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맞춥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게 있고 과정이 중요한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적 정의라는 것은 과정을 중시한다는 거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중시하는 게 바로 우리가 절차적 정의다. 되십니까? 따라서 결과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 서로 반대 개념이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번 시간의 하이라이트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고졸 도덕에서 시험 문제 한두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롤스 우리가 지금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정의 영어로 justice 또는 영어로 한자로 정의. 한자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를 정자에 의로울 의자이기 때문에 옳고 공정함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롤스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적인 학자가 롤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진정한 정의라는 것은 뭐냐? 자, 롤스가 이야기한 진정한 정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진짜로 끝나는 건데 근데 좀 단어들이 좀 어려운 게 많아요. 여기가. 자,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뭐 실질적 정의와 형식적 정의에서 이미 게임 끝난 거야. 롤스의 정의론을 제가 핵심을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거꾸로 다시 가는 게 제가 볼 때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것 같아. 롤스가 말하는 정의로운 세상은 어떤 사람들? 뭐 우리처럼 정상적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다른 말로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최소, 미니멈, 가장 적게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주자. 그게 바로 롤스가 이야기한. 자, 우리 사회 보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이 버림받고 사회적 약자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롤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 우리 정상인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뭐 이제 우리도 예를 들면은 평상시 때는 정상인이지만 저처럼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 나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 재수없는 할 게 아니라 누구나 우리는 잠재적 장애인이야. 누구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어. 누구나 우리가 서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면 너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어. 나는 지금 사회적 약자가 아니니까 우리 가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될지 네가 될지 우리 부모가 될지 내 친구가 될지 몰라.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해주는 그런 세상이 바로 정의로운 세상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를 나중에 롤스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의의 원칙 가운데서 두 번째 원칙인데 이게 차등의 원칙. 사회적 약자, 최소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자. 결론을 내린다면 이건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자는 건지 자세한 내용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롤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원초적인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 원초적인 입장. 원초적. 우리가 원초적 입장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단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뭐 법을 만들 때 어떤 제도를 만들 때 너 상대방한테 유리할지 나한테 유리할지 어느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무지한 상황. 이런 걸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기한테 유리할지 상대방한테 유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떤 베일에 쌓여 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른다를 뭐라고 그래? 무지. 그래서 단어를 합치면 무지의 베일 또는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는데 무지의 장막에 쌓여 있다. 한번 읽어볼까? 우리가
공정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 좀 이렇게 뭐 제가 좀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지지부진해지는데 정말로 공정한 제도라든가 공정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로서로 당신들한테 유리할지 나한테 유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자. 만약에 나한테 유리할지 나한테 불리할지 당신한테 유리할지 당신한테 불리할지 알아버리면 서로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시작하자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 무지의 장막이라고 그래. 자, 공정한 입장에서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다? 바로 우리가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 무지의 장막, 서로서로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야. 자신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차피 우리가 검정고시는 어렵게 안 나오니까 개념, 그렇구나. 그럼 바로 정답이야. 원초적, 이런 상황을 원초적인 입장, 원초적이라는 느낌만, 단어에 대한 느낌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무지의 배일에 쌓여있다. 무지의 장막에 쌓여있다. 나한테 유리한지 너한테 유리한지 모르는.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롤스가 이야기한 진정한 정의 원칙. 롤스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가. 첫 번째, 제1원칙. 롤스가 말하기를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제 첫 번째 퍼스트 원칙은 뭐냐면 자유우선의 원칙.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은 에브리원,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다시 한번요. 롤스가 말하기를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 첫 번째 원칙이 뭐다? 자유우선의 원칙. 모든 사람들은 에브리원은 누구나 동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유를 어떻게?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기는 평등이라는 단어는 빠져있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누구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뭐가 어려워? 두 번째. 이게 이제 이번 시간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롤스가 말하기를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 이거 쉽잖아. 됐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제2원칙.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여기를 여러분들 헷갈려 틀려. 쌤,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차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차등은 혹시 차별 아닙니까? 차별 아니에요? 물론 차별 될 수도 있어 진짜는. 거의 비스무리한 말이죠. 엉덩이나 궁둥이나 좀 제가 저속합니다. 이마나 맞박이나 네? 뭐 이런 것들. 자 어쨌든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선생님 차별 아니에요? 차별 맞아. 차별로 말을 바꿔도 진짜는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머리 아파지는데 차등이나 차별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차등이나 뭐 누구를 자기 자식이 3명 있어. 첫째, 둘째, 셋째. 차등으로 뭐 한다. 차별한다. 부정적으로 들리죠? 근데 아니죠. 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더 주고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용돈을 덜 주고 이럴 수 있잖아. 정당한 차별이 존재해. 정당한 차등이 존재한다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등이라는 단어, 차별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뉘앙스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당한 차등, 정당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주자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잖아. 100m 달리기를 할 때 10초하고 1분하고 똑같이 경쟁을 시킨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야. 아니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하고 재산이 10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자유롭게 경쟁하자꾸나? 우리가 요즘 좀 어려워지는 이야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제사주 중에 요즘에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데 네오리버럴리즘, 신자유주의, 머리 아픈가? 잘난 체 한번 해봤고 요즘에 신자유주의를 보면 우리가 가장 핵심이 뭐냐면 미국 같은 세계 초강대국하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하고 자유롭게 경쟁하자꾸나? 이게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지금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지금 이게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오버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롤스라고 하는 학자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이디오피아하고 어떻게 공정한 경쟁을 해? 따라서 그런 후진국, 개발도상국을 좀 더 뭔가 더 해준 다음에 경쟁을 시키든 그래도 경쟁이 잘 안 되는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롤스가 말하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어떤 사람들?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주자. 아까 100m 출발선을 좀 더 앞에서 뛰게 해주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결과, 그래도 맹구가 1등하고
그 연구가 그래도 2등할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결과는, 그 다음에 벌어지는 불평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거니까,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래도 벌어지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사회적 약자도 인정하겠죠. 그러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 대신 최선은 다해주자는 거야. 자, 됐죠? 제2원칙을 보시면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 시험 잘 나와. 최소 수혜자. 최소 가장 적게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다른 말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죠.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자. 출발 똑같이 100m 10초하고 100m 1분을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형식적 정의고, 한마디로 좀 더 앞에서 출발하게 하자. 앞에서 배웠던 거로 말하면 무슨 정의입니까? 실질적 정의야, 형식적 정의야.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차등의 원칙은 실질적 정의야. 실질적 정의. 그리고 기회를 균등하게 해주고, 기회 균등의 원칙.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회적 불평등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야 진짜는.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아야 한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이상적인 공산사회에 불과한 거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잖아. 따라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를 차등으로 먼저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리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오셔가지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회 정의의 의미와 기준인데요. 사회 정의의 구분,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가 있습니다. 형식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100m 달리기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시키는 게 형식적 정의고, 실질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의 사정을 인정하는 거죠. 아, 그 사람이 다리가 부러진 사람인지, 폐기능이 안 좋은 사람인지, 이런 걸 좀 고려해 주자는 거야. 세금으로 말하면 누진세.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게 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조금 내게 하고, 상황을 고려해 주자는 거지. 이런 게 실질적 정의야. 그 다음에 결과적 정의라는 게 있고 절차적 정의가 있는데, 절차적 정의는 다른 말로 절차적 정의는 과정을 중시하는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롤스의 정의론인데, 롤스의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롤스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제도,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한다. 서로 의견의 일치를 봐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나한테 유리한지 상대방한테 유리한지 모르는 상황. 자, 이런 걸 우리가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무지의 베일에 쌓여있는, 무지의 장막에 쌓여있는 상태.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무지의 장막. 공정한 입장에서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자신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는 상황,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무지의 장막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롤스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누구한테나 자유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 여기 평등이라는 단어는 빠져있지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그 다음에 제2원칙,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차등의 원칙. 여기서 차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여기서 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장 적게 혜택을 받았던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를 강조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이거는 진짜는. 그러나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앞에서 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불평등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기회 균등의 원칙까지. 자, 지금부터 문제를 들어가는데요. 문제가 앞 시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제 순서가 조금 죄송하지만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일단 페이지 79페이지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서 했던 그러한 어떤 페이지인데, 페이지 79페이지 14번, 16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 79페이지.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정의의 관점으로 바른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한다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양가족의 수가 다른데, 제가 자식이 어떤 사람은 1명, 어떤 사람은 2명, 어떤 사람은 3명, 어떤 사람은 5명도 있어. 부양가족의 수가 다른데 월급이 같다고 동일한 세금을 부여한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식이 1명인 사람들은 조금 억울하긴 하겠지만, 1명인 사람보다는 5명인 사람, 3명인 사람, 5명인 사람을 더 세금을 공제시켜줘야 한다, 그런 소리야. 그게 실질적인 정의라는 거야. 이 경우에는 두 가족 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처분을 내려야 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무슨 정의? 실질적 정의. 2번. 16번 들어갑니다.
다음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원칙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된 것은 뭐냐? 롤스는 원초적 입장 동그라미. 원초적 입장 다른 말로 무지의 배열, 무지의 장막이죠.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이 사회의 정의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첫째,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단어는 빼먹었지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야. 기억번.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할 때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한테 우선적으로 배려해주자. 차등의 원칙. 그 다음에 불평등의 기회가 되는 지위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돼야 한다. 기업번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 니은번의 차등의 원칙, 디귿번의 기회균등의 원칙. 정답 1번.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로 갑니다. 자, 91페이지 문제가 좀 많죠? 자, 26번 들어갑니다. 다음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사상가와 그의 저서가 바르게 연결된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죠? 롤스의 정의론이죠? 자, 기억번. 어떤 사상가? 자, 민주주의 사회에 적용할 때 분배 원칙을 설정할 때 그 원칙을 설정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사상가는 분배 원칙을 정할 때 우리 모두가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모르고 서로에게 무관심하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뭐 이런 걸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 무지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방법을 써야 한다고 할까? 그래야만이 우리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 무지의 장막.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1번 롤스의 정의론. 27번은 이런 자기한테 유리한지 상대방한테 유리한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 원초적 입장, 무지의 배일, 무지의 장막이니까 기억과 니은. 정답 1번. 28번. 빈칸 디귿에 들어갈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3번. 29번. 다음 글에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 제가 이야기를 제가 진짜 원래 드렸었는데 깜빡했는데 토끼와 거북이. 어차피 제가 뭐 달리기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100m 10초라고 생각하고 거북이가 100m 1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그런 이야기야.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가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걸 공정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아니 똑같이 출발하는 게 뭐가 문제야? 똑같이 출발하는 게 공정하다 그러면 형식적 정의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의 차이로 노력과 상관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결국은 뭔가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인 배려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롤스가 이야기했던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이야. 특히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 따라서 그런 내용은 뭐가 있냐면 기억번, 저소득층에게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좋습니다. 니은번, 높은 비율로 징수하는 상속세와 양도세.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많이 걷겠다는 거야. 돈 없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 좋아. 디귿번, 모든 사람의 평등을 강조한 형식적 정의는 아니죠. 이거 실질적 정의를 강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보상받는 제도. 뭐 그럴듯하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보상받는. 자, 이거는 우리가 약자한테 좀 더 해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에 따라 보상받으려면 우리가 그거는 뭐 똑같은 출발점에 출발시키자는 말과 똑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차등의 원칙과 어긋나지. 따라서 기억, 니은 정답 1번. 자, 30번 들어갑니다. 다음은 롤스가 주장한 정의의 원칙 두 원칙이다. 빈칸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거. 첫째,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우선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돼야 한다. 다음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한다. 자유와 평등. 정답 2번입니다. 32번 마지막.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 관계 깊은 거 골라봐라. 자, 절차적 정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는 롤스가 있다. 그는 공정한 절차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황이나 개인적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가정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걸 뭐라고 했죠? 무지의 배일, 자유방임주의 아니고 최대에서 최대 행복 아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억과 니을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머리는 좀 아팠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중요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음 시간 더욱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맹구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